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령 용의자가 1994년 청주 처제 살인범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형사는 당시 범인의 담담함에 범행을 직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충북 경찰은 지역의 추가 범행을 의심할 만한 당시 미제는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편법 운영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장과 만나기로 했던 총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가 명암 유원지 일대의 캠핑장과 식당 등 유원지 성격과 관련된 업종으로 민간 개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가 1994년 청주 처제 살인 사건 범인으로 알려지자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아낸 당시 담당 경찰관은 저희 MBC와의 통화에서 이 씨를 붙잡게 된 과정과 범죄의 잔혹성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56살 이춘재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미 25년 넘게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강간살인. 이 씨는 지난 1994년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뒤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인근 철물점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 소나무 있는데요. 그 끄트머리 쪽으로. 그렇지, 거기다 덮는 게. 그걸로 덮는 거죠. 당시 발견된 시신은 스타킹으로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비닐과 베개피로 덮여 있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시신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까만 봉지로다 똘똘똘 말아서 돼지 말듯이 말아놓고 그 스타킹으로다가 꽁꽁 묶어서 베개피 큰 거 그 안에다 묶어서 쏙 집어 넣어갖고 갖다 버린 거예요. 당시 이 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아낸 형사는 처제가 죽었는데도 의외로 담담한 모습에서 수상한 점을 느끼고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험상 처제가 그렇게 죽었으면 통곡을 하잖아, 형부들이. 눈이 멀뚱멀뚱한 거야. 뭐 슬픈 표정을 억지로 내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 형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25년 전 이 씨는 음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의문 떠는 건 아주 최고라도 아주 의문해. 아주 내성적이 점잖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의문한테도.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이 씨는 범행 3년 전인 1991년까지는 주로 경기도 화성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령 용의자 이춘재가 청주에 한동안 거주했다는 소식에 이웃들은 사실이냐고 되물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다른 범행은 없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대해 충북경찰은 추가 범행을 의심할 만한 당시 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개발된 지 30여 년 된 청주의 조용한 주택가. 수감 전 이춘재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택과 범행 현장에 취재진이 몰려들자 지나다니는 주민마다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막 아침에 뉴스 나오길래 나는 우리 동네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 동네였어. 믿기지 않는 60대는 사실이냐고 몇 번을 되묻습니다. 범행지가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요? 모르겠는데?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그랬어요 진짜? 전국을 떨게 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오랜 이웃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웃에 있었다니까 진짜 끔찍한데.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을. 그렇죠. 아이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떠들썩했던 화성 연쇄 범행과 달리 범행 수법이 비슷했던 당시 청주 범행은 기억하는 이웃이 없을 만큼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동네 생기던 지 얼추 살았어요. 근데 그런 소리 들어보니 저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웃들한테 들은 것도 없고요. 이춘재가 범행 직후 금방 붙잡혀 경찰도 단순 사건의 피의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그 사건에 오로지 매달렸고 그 여제 이런 건 생각 못하지. 말 그대로 예. 살인 사건인데. 충북지방경찰청은 이춘재가 청주에 거주할 당시 지역에 또 다른 미제 사건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추가 범행이 의심되는 사건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충북 지역 농가와 도축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30일 충주 돼지 농가를 방문했던 양돈 컨설턴트의 차량이 6일 뒤 파주 확진 농장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해 충주 농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에 특별한 임상 증상이 없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또 연천 확진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음성과 충주 지역 도축장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해 방역 작업을 강화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전국 이동 제한이 이틀 만에 해제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확진 이후 추가 발병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음성의 돼지 공판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돼지 관련 도매시장의 도축과 경매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뒤 전국의 돼지 농가와 도축장 등에는 이동급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충북에는 의과대학이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이렇게 두 곳에만 있는데요. 건국대 의대생들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모두 서울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 몫으로 40명을 인가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셈이어서 환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건국대 총장과 충주시장이 만나기로 한 자리가 있었는데 건국대 총장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에 있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내 카페. 조기룡 충주시장과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만나기로 한 시각은 오후 1시 30분. 이 30분이 지나도 민 총장이 나타나지 않자 조 시장이 부총장과 통화합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뭐. 이런 요청에도 결국 민 총장은 약속된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 총장은 공식 행사로 준비된 링크 플러스 관련 전국 단위 발표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이 행사 참석차 충주로 내려오던 길이었는데 관계자들이 전하는 불참 해명도 제각각입니다. 고속도로가 길을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급한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건국대 총장과 만나 하려던 얘기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충주 수업 정상화였습니다. 다 환원을 대부분 했고 2021년까지는 충주건대하고 차병원 차의과대학 두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 의대로 환원이 된다.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건국대학도 의대로 환원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지난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건국대는 충북 몫의 의대생 40명의 수업을 충주가 아닌 서울 본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북 몫의 의대생은 충북대에 49명만 남는 셈이다 보니 지역 정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 건국대 의전원의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전원까지도 편법으로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어 분노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충북은 제때 치료하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충주는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포함되는 등 충북의 의료 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충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건국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충주 배제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도시공원뿐 아니라 유원지도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입니다. 청주에서는 명암 유원지가 유일한데 면적이 상당한데요. 청주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1977년 처음 결정된 청주 명암유원지, 명암저수지, 청주동물원, 어린이회관 등 일대 전체 면적 150만 제곱미터로 모두 37개 세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태습지원, 스포츠센터, 다목적 문화공간 등 아직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 면적은 95만 2천여 제곱미터. 청주시는 이 가운데 녹지 등이 포함된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개발 가능 면적을 도로에 인접한 약 50만 제곱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명암유원지 일대 50만 제곱미터가 내년 7월 유원지에서 해제돼 민간 개발이 더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대표 관광지인 이 일대 정비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좀 개발을 유도하고 또 녹지로 돼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좀 살려서 난개발을 좀 방지하려고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청주시는 용역을 통해 시설 분석과 발전 방향 모색과 함께 교통 영향 평가, 전략 환경 평가 등 체계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러한 기본 계획을 올해 안에 마친 뒤 시민 의견 청취와 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지구 단위 계획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계획안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현장 가서 하는 설명회도 갖출 테고 또 여기서 하는 주민 공람회도 거쳐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청주의 대표적인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청주시는 명암유원지의 자연휴양과 관광 등 기능을 살려 캠핑장, 식음료 시설 등 관련성 있는 업종으로 민간 개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설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회 법안심사 토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권은희, 경대수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빠르면 다음 달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도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58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세계적 수준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의 창업 벤처타운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우수 창업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충북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은행 등과 함께 1,5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지원 펀드 조성 협약을 맺고 매년 200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한 20여 개의 신생기업들이 투자사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충주시가 수소 전기자동차 50대에 대해 추가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내일부터 접수를 받아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충주시는 올 연말까지 충주 시내에 수소 충전소 1개소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200대의 수소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